답지만 보고 해서 해설지는 잘못 만들어놔서 소금하고 인삼은 1910년대예요. 전매령이. 그 다음에 연초는 1920년대다라는 거죠. 21년이니까 그거 답지만 보고 해서 제가 잘못 불러드렸어요. 연초는 1920년대, 그 다음에 소금은 1900 몇 년대? 1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몇 번 풀면 되지? 11번.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다가 여러분이 피곤해 하셔서 쉬었죠. 자, 갑니다. 11번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들어올 때 거기 성교 광피도 요게 뭐 있습니까? 예, 이슬람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지도래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지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까지 모색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없고요. 중화사성이 반영된 지도로 여기까지는 맞지. 근데 모민국 삼수국이 표현됐다라고 하는 건 조선 중기에 만든 천하도라는 지도예요. 예전 책에 실려 있었는데 천하도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 천하가 크게 3개로 돼 있고 나머지 지역으로 돼 있다라고 했는데 여긴 중국, 한국, 일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수도가 세계의 중심이다 해서 서양의 티오 지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동그란 지도 이걸 천하도라고 하거든. 그런데 상상지도라 여기는 모민국, 여기는 삼수국.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선택지 안 썼어요. 뭘까? 여인국. 옛날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똑같다고. 삼수국이 뭐야? 농담하지 말아야지. 재수 삼수 아니에요. 머리 3개. 우리 머리 3개 달린 동물 나오는 영화 뭐 봤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보면 거기 헤르미온느 나오고 거기 맨날 걔네 가는 데서 머리 3개 달린 짐승이 뭐 지키고 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사람의 상상력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리척을 최초로 사용한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영주 때 만들었던 정상기의 동국지도다라고 한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12번입니다. 다음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지요. 왕의 제2기간이 있었다라고 한 건데 소판 김음돌. 자, 여기 보고 뭐 했습니까? 예, 신문왕이다 라고 했어요. 신문왕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밑에 하나 더 선택지 기출문제 했을 때 나왔던 거 있죠. 달구벌로 서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신문왕의 업적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달구벌이 어디지? 아이고, 나 이거 내버렸네. 아,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아, 멍청이. 이걸 뽑고 준다는 걸. 그걸 선택지를 내렸는데. 바보입니다. 아, 이것도 말했는데. 이거 틀리셨으면 또 죄송합니다. 틀렸으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 바보야. 이렇게 하지 마. 예. 아, 요거 선택지를 내려서 제가 넣은 거예요. 아까 문제를. 이거 신문왕입니다.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누구? 예, 소지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시와 남실을 설치했다는 건 효소왕 때예요. 근데 제가 효소왕은 수업 시간에 잘 안 가르쳐요. 효소왕은 누구냐면 신문왕의 아들이었어. 6살 때 6인가 7인데 왕 됐다가 예, 섭정만 하다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성덕왕이야. 그래서 효소는 떼고 그냥 제가 수업할 때 떼고 성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소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관료에게 지급하는 노급을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왕? 경덕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의 무슨 공정? 동북 공정.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1991년생을 막 찾죠. 1991년생이야? 라고 하면 아니라고 했어요. 훨씬 어려요. 막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1991년에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지? 소련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소련이 멸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두 나라가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은 나라가 망할까봐 우리나라한테 유엔 가입하자라고 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었고 누구는 중국은 딱 보니까 소련이 17개 나라로 갈라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사회주의에는 민족과 종교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소련이 러시아로 딱 갈라지면서부터는 민족별로 애들이 다 독립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체크해봤더니 중국이 있으면 중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2개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쪽, 연변,
조선족 자치구.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서북쪽 위구르 자치구. 여기가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티벳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역사와 이 지역의 역사를 뭘로? 중국의 지방사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북공정, 서북공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손댔던 게 어디였죠? 우리나라 고구려사를 손대죠. 고구려를 톡톡톡 대가지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야! 미쳤어! 하고 자료를 막 띄우니까 이건 아닌 갭이다 라고 해서 뭐해? 발해를 손댔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 러시아는 중국은 좀 이해. 러시아 이 미친 애들은요. 이렇게 내려더니 야 시베리아 이쪽 남부 시베리아하고 이쪽을 연해주 쪽을 자기네 역사로 자꾸만 편입하려고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 옛날에 댓글 중에 가장 웃겼던 댓글이 뭐라고 썼냐면 좀 이따가는 뭐라고 했어? 예. 로마도 러시아 거라고 하겠다? 이렇게 댓글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달았더라고요. 찾았어요. 자, 그거니까 이게 뭐야? 발해가 우리 역사라는 증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뭐 있을까? 정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오케이? 자, 상경용천부 이 주작대로, 여러분 주작대로 기억나요? 예, 당나라 장안선을 본떠가지고 뻥뻥 뚫린 게 주작대로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학기간 주자감은 뭐 있습니까? 네, 그대로 배워서 유학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 다음에 삼성중부의 육부의 중앙조직, 이것도 당나라야. 여기다 하나만 더 넣어놓으면 돼. 뭐? 벽돌로 만든 거. 벽돌 무덤이나 벽돌탑은 어느 나라 양식? 당나라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하는 거야. 연꽃무늬 수막새는 이게 뭐냐? 기와가 있으면 기와를 이렇게 얹잖아요. 얹으면 이렇게 기와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는 거 있잖아. 이거 기와 마지막에 붙여서 막는 걸 수막새라고 하거든. 그냥 기와로 내면 너무 쉬울까봐 찾아서 수막새로 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머리도 넣어. 그걸 뭐라 그래? 용머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와에 붙어있는 용머리, 수막새 이런 건 다 뭡니까? 고구려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여기서 확실히 외워야 되는 게 당나라 양식 4개를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이거 진짜 오래 내고 고치고 고쳤는데 멍청하게 그런 걸 실수는 아니야.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그냥 기출문제 모아주면 제일 편해.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막 모아주면 편한데 그건 어디서나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참 사람이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게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푸는 사람도 그렇고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 안 남아? 남아. 기억에 남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점수가 잘 나와. 그래서 이거 되게 독하게 열심히 만든 거거든. 나 자꾸만 실수가 있네. 죄송합니다. 짜증나. 자, 14번. 예. 요것도 사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줬어. 문무왕의 유언이라고 주고요. 서쪽을 정벌하고 여러분 문무왕이 어디 정벌 했죠? 백제 정벌 했죠. 백제. 여기 이제 순서는 좀 이따 나오면 쓸 건데 백제 정벌 했습니다. 660년 태자 시절에 했죠. 661년에 이제 왕이 됐고 북쪽을 토벌하고 668년 고구려 정벌한 거예요. 배반하는 무리를 뭐하고? 토벌하고라고 하는 건 어떠한 애들이야? 네, 부흥운동 했던 애들. 백제 쪽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있어? 그렇게 보면 되고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라고 하는 건 자기하고 친한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거야. 그럼 1번 봅시다. 왕 즉위 직후에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하였다? 아니요. 백제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자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왕은 661년에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하면서 백제 딱 정벌하고 누가? 문무왕이 태자 시절에 왕자리에 앉아서 백제 왕자를 불러서 술을 따르게 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술잔을 얼굴에 빡 뿌리면서 뭐라고 했어? 우리 누나 왜 죽였어? 라고 말했던 극적 드라마를 표현해드렸는데 언제 죽었어? 무슨 전투 때? 대야성 전투 때, 640년 대야성 전투 때 죽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정답이지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백제 부흥동을 주도한 건모잠. 여러분 건모잠은 고구려 부흥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출문제 풀었던 요 분들 기억나세요? 4번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왜 외워? 임존성은 누구 외우면 돼? 흑치? 상지 외우면 되죠. 그럼 지수신은 투항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몰라? 아, 그런 거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지수신은 끝까지 저항하였다라고 하는데 얘는 이 선택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거 맞춘 거로 끝내면 된다라고 말했고요. 자, 15번입니다. 15번.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회사와 관련된 단체로 옳은 것은 이렇게 썼는데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밑줄 치면 되는 거예요? 샥 봤는데 생각보다 사료가 어려워. 50원씩이고 총 1만 원 보냈다. 주당 불입금 있다. 자, 어디 밑줄 치면 돼? 국내 진황지 개간 관계사무라고 했어. 그러면 밑에 일부러 확 줄여서 줬어. 문제가 너무 어려울까 봐. 뭐 있어? 보, 안, 회. 기억나십니까? 1900 몇 년에 제가 1904년 딱 쓰고요. 1905년 쓰고 여기에 있었던 일, 러일 전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있어? 한일 의정서 반드시 외워야 되고 8월 달에 1차 한일 협약 외워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말로 여기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기억나? 요 문서? 대한시설강령이란 게 발표가 돼요. 이거는 우리하고 맺은 조약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딱 한일 의정서 맺으면서 이제 뭐야? 매뉴얼을 만든 거야. 대한민국을 어떻게 회쳐서 먹을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먹을지 순서를 정했는데 요것 때문에 우리한테 뭘 달라고 그래?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다라고 했잖아. 황무지 개간권. 근데 황무지 개간권 줘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우리 국토의 몇 퍼센트? 4분의 1이다 라고 했잖아. 못 줘요. 그래서 보안회가 저항해서 농광회사를 설립하였다라고 했죠. 기억나요? 자, 이 황무지 무슨 권? 개간권을 달라고 해서 그거에 반대해서 세운 게 이게 농광회사야. 오케이? 그 사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 알아요? 라고 하면 황무지 없는데 그 진황지. 이게 뭐야? 진전과 황무지를 진황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전은 농토였는데 한동안 묵혀놔서 더 이상 농토가 아닌 걸 진전이라고 하고 뒤에 황은 황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유추하면 찾는 문제. 사료가 어려웠던 거 두 번째 보면 엄청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있습니까? 예, 16번입니다. 16번은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이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정답 몇 번? 3번이죠. 맞추셨습니까? 아,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거 똑같이 낸 거야. 다음 중 순서를 옳은 것은인데 내가 세 번째로 그냥 바꿔서 낸 거예요. 좀 이따 이거 풀 건데 그때 막 신나게 확 맞출 거야. 그땐 10분 드리겠습니다. 반복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유학을 갈 건데 조선의 유학 순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조선의 유학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쓰냐? 조선을 딱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고려 말 충렬 왕 때 누구? 안향이란 사람이 뭘 도입했다? 성리학을 도입했다라고 씁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성리학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충선왕이 어디다? 중국과 원나라 수도에다 연경했다. 뭘 세워? 네, 만권당을 설치하죠. 만권당에서 누가 성리학을 배워? 이재현이 성리학을 배워서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이세, 그 다음에 정몽주한테 알려주더라라고 했어요. 정도전도 그렇고 권군도 그렇고 신진사대부들은 다 뭘 배웠다? 성리학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하나 하죠. 뭐라고 질문해? 여러분, 고려 말엔 신진사대부들은 소학과 주제가래를 장려하였다. OX.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은 소학과 주제가래를 장려하였다. OX. 소학하고 주제가래. OX? 오예요.
여러분 이들은 끝없이 성리학을 펼치려고 했어. 제가 이 문제 왜 줄까요? 소학과 주자가래를 장려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누구만 떠올라? 조광조 이렇게 떠오르죠. 안 돼요. 경감부에서 나왔던 문제야. 했어. 이 사람들 다 했어. 근데 잘 돼야 안 돼? 안 돼. 워낙 찌끔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에 딱 들어와서 훈구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파? 관악파가 몇 세기? 15세기 딱 나오는 거고 16세기엔 무슨 파가 나오는 거야? 살인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관악하고 살인 비교하는 거 딱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정치적으로는 중종 때부터 해서 연산군 때부터 해서 16세기가 들어가니까 그때다라고 하고 이때는 훈구하고 살인이 사상적으로 싸웠지만 뭐 때문에 정치 권력을 놓고 싸워서 훈구가 살인을 몇 번 때려? 4번 때렸지. 그걸 뭐라 그래? 사화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사화에서 누가 이겨? 살인이 4번 두드러 왔지만 결국 승리는 어느 왕 때? 선조 때 누가 했다? 살인이 승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 때야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요건 딱 누구냐? 요 시기 중종 때 누구부터 해서? 조, 광, 조부터 해서. 그럼 그 전에는 살인의 계보가 어떻게 돼요? 정몽주가 죽고 나서 그의 제자였던 누가? 길재가 시골로 내려가고 이 사람이 김숙자라는 제자를 키우고 제자이자 아들인 김종직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누구야? 김갱필, 정여창, 그 다음에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살인의 제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광조가 나온 거야. 그럼 조광조 선택지 몇 번에 있어? 네, 몇 번 있습니까? 리을에 있잖아. 향약 보급 운동과 일상에서 실천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김갱필이 소학의 대가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니까 조광조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빵 퍼쳤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 그 다음에 뭐야? 인종 조금 됐고 명종 다음에 누구야? 선조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요때 이제 제가 이론상으로는 무슨 설? 이기설을 가르칩니다. 이기론을 논쟁하잖아. 이기론 하면서 제가 인물 가르쳤던 거 누구 있어요? 3명 가르치잖아. 3명 플러스 별표 2명. 누구? 서, 경, 덕. 그 다음에 조, 식, 이, 언, 적 이렇게 갈게. 기억나세요? 문화사에서 9주차에 합는 겁니다. 8.5주차에 서경덕 하면서 뭐라 그래? 이기론의 첫 번째 숟가락을 얹었는데 말이야. 이 사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기가 중요하다고 했어. 노장사상에 휩취했는데 황진이 얘기하면서 이기론에선 기가 더 중요한데 세상 만물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노장사상하고 똑같이 말했어. 그걸 태어설이라고 그래 라고 해서 딱 나왔습니다. 그게 우주 만물은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설주의겠다. 서, 경, 덕이에요. 언제입니까? 중종에서 인종으로 넘어올 때야. 중종 말년과 인종과 명종 초야. 요때 주장한 거야. 태어설 딱 책을 그 백과사전 찾아보면 딱 나오는 건 뭐 있습니까? 중종 말년, 인종 초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 필요 없이 가장 먼저 숟가락을 얹었어. 사상 이기론에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는 거야? 누구 나와야 돼? 조식 나오는데 조식은 실천이 중요해. 이기보단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연적이 뭐 했습니까? 서경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리론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누가 죽고 나서 선조가 왕이 될 즈음, 명종 끄트머리 선조가 왕이 될 즈음, 자, 누가 이황하고 누가 등장한다? 이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할 때 둘이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다고 했지. 30년 차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이황은 뭐 한 사람이고? 중종 때 주자재전을 완성했고 선조가 되니까 최고의 학자였고 이 사람은 선조 때 소장학파였다라고 했어. 둘이 만날 일은 없는데 왜 이기론에 둘을 써놨냐? 이황이 고봉, 기, 대, 승이라는 사림하고 토론을 가졌어. 그게 뭐야? 이 천명도설이야. 오케이?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을 누가 하고 한 거야? 이황하고 고봉, 기대승이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가 뭡니까 하니까 막 이황하고 기대승 하다가 기대승이 막 달라붙어서 계속 터니까 이황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요. 둘이 편지를 주고받은 거야. 필담으로. 내 뜻 모르겠냐? 이하고 기는 다른 거라니까. 내 뜻 모르겠냐 하니까 고봉 기대승이 네? 하고 그냥 꼬리 착 내려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한 30년 지나서 율곡이가 이황의 제자들하고 아니 이황 선생님이 생각은 잘못됐어 라고 해서 이는 이기 이론론을 주장한다라고 했죠. 자세한 건 어디 수업 시간에 문화사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순서만 맞추면 이게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를 중시하는 경장론. 여러분 경장론이 뭐야? 사회 현실을 바꿔나간다라고 해서 사회경장론이라고 했잖아요. 뜻은 뭐 검은 고주를 튼튼히 매가지고 제 소리가 나게 한다라는 걸 뭐 경장이라고 하는데 해원경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따온 단어야. 사회를 개혁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인은 뭐 한다? 이인은 어떤 사람이다? 기억나? 수미법, 신만, 양병론 이렇게 하잖아. 경쟁설 하면서. 이걸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풀 때. 네, 됐어요? 이렇게 오시면 돼. 좀 이따 이거 그대로 낼 거야. 낼수록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것은 뭐다? 3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17번. 이거는 문제 고쳐야 되는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뭘 골라야 돼?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다음 문제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 문제가 나올 줄 모르다 라고 진짜 이 문제 이거는 상상도 못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왜? 교과서에 있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 8종 교과서 보면서 한 두세 개에 있어서 모던 보이 모던 걸 나온다라고 하면서 야 유행을 도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수업하면서 학교 다닐 때 청바지인데 살짝 퍼진 나팔바지형 스타일 청바지 입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1990년대에 대학 다닐 때 무조건 바지는 퍼줘야 돼? 안 퍼줘야 돼? 퍼줘야 돼. 퍼줘야 돼. 근데 그게 내가 깜짝 놀랐다고 책을 보면서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인기 있었다라고 했죠. 나팔바지를 입는 신사 그걸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야. 그럼 1번 어디가 틀렸어? 간도 지역이 아니라 연해주예요. 연해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앙아시아로 옮긴 거야.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 했지? 까레이 스키 고려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3번은 국민복, 남자한텐 국민복, 여자한텐 몸빼를 입힌 건 몇 년대? 1930년대 말 40년대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1940년대 초 아니면 30년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주택. 여러분 영단주택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영단주택 어디지? 네,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일본에 다다미를 놓고 온도를 놓고 집 주변에는 검은 타르를 칠한 노동자 집단 수용소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영단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영단주택을 모양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라고 했지요? 대전역에서 저 우송대학으로 가는 뒤편에 가면 주차장 있고 주차 중에 지금도 있겠지? 예, 영단주택이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 서울 다닐 때 차 타고 다녀서 예, 영단주택 같은 모양이 하나 있다라고 했어. 그거 찾아보시면 돼. 오늘 혹시 대전역에 가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자, 영단주택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두 문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가가 뭡니까?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선에서 각각 2km 호퇴함으로써 군대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협정이야? 휴전협정서입니다. 그치요?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건데 1900 몇 년? 53년이다 라고 한 거야. 자, 나는 김종필 오이라 메모지요? 예, 무상 3년. 이거 몇 년이야? 62년. 예, 이거 했고 그게 뽀록이 나서 육사망쟁을 불렀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65년에 예, 그 육사망쟁 불렀지만 그걸 무마하고 뭐 했습니까? 그냥 한일 협정을 맺었다라고 했죠. 이건 62년이야. 그래서 53년과 62년 사이에 사건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 그럼 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몇 년? 70년. 마산에서 수출자유지역을 건설했다. 1970년. 그 다음에 국가기관사업인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되었다. 정유공장. 이거 몇 년? 64년. 예.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정유공장 하나만 줘 여러 개죠? 더럽게 여러 개 집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나왔어서 여기를 체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충주 비료공장. 여러분 비료공장 먼저였을까요? 정유공장 먼저였을까요?
비료공장은 훨씬 먼저 짓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연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유엔이 지원한 거니까 58년입니다. 유엔이 왜 이때 지원을 하냐? 미국이 이때부터 뭐예요? 우리한테 원조를 점점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꿉니다. 얘도 원조를 확 끊어버리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이 1920년대하고 30년대에 비료를 엄청 개발을 하거든요. 걔네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그 얘기 해주셨잖아. 대공황 얘기하면서 기억나세요? 인터스텔라는 영화 보면 막 황무지에 막 바람 부는 거 그거 실제 미국에 있었다고 하고 1920년대에 얘네가 농사가 안 돼서 1930년대 비료를 엄청 개발해요. 그래서 막 생산력이 완전 좋아졌거든.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한테 니네 굶어 죽지 마라 라고 해서 비료 공장 져준 거야. 그게 충주 비료공장이고 58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래인가 거기 옆댕이에 읽을 거리로 하나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낸 것 같아 찾아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19번은 제가 냈습니다. 사료를 확 퍼서냈는데 국시는 대대로 농가 출신이다. 국성의 순수한 덕과 맑은 제주로 임금의 신복이 되어 나라의 정사를 짐작하고 임금의 마음을 윤택함에 있어 거의 태평한 경지에 공을 이루었으니 장하도다 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지요? 네, 국시. 뭐 있습니까? 네, 이거 이규보의 뭐예요? 국선생전이에요. 임춘의 국순전 이규보의 국선생전이지. 여기 다른 사료,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다른 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려고 시대를 한번 맞춘다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국시 나오면 뭐야? 술이야. 가전책 문학 말하는 거지요. 고려에. 그래서 뭐 있습니까? 이규보의 국선생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볼까요? 1번 삼국사기 누구야? 인종 때 김부식이지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제왕운기는 이승유지요. 충렬왕 때지요. 삼국유사는 일현이지요. 충렬왕 때지요. 그럼 이 어느 게 더 빨라? 삼국유사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순서 문제로 나오지. 그러니까 삼국사기 말고 충렬왕 때 거 두 개 중에 정확히 말해줘야죠. 자, 이승유하고 일현 중에 일현이 쓰고 6년 있다 이승유가 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 제가 가끔 설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책이 한 권 들어가 있었어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걸 어디 넣어서 설명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멜 할 때 하기도 하고요. 해동제국기 할 때도 하기도 하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안 까먹으면 하는데 책을 안 보고 하니까 까먹으면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표해록 누구였습니까? 표해록 누구 거야? 성종때 최부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수업 시간에 들었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주도에서 관리로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세금을 걷어서 배를 타고 오는 거야.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뭐 했습니까?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쭉 떼어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어디야? 지금 상하이 정도까지 거기서 난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명종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 명나라 가서 유학할 수 있었어, 없었어? 우리가 당나라 때 빈곤가 있어서 막 수기학생 많이 보냈잖아요. 원나라 때는 몽골하고 막 교류 되게 많이 했잖아. 명나라 때는 조선인이 명나라 가서 공부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끔 말하잖아요. 역관 얘기할 때 조선 애들이 통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명나라 사시는데 중국말을 몰라서. 야, 막 말했는데 되게 헬로 막 이렇게 해서 왜 그냥 그 분위기 보면 영화 할 때 매그도 나루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야. 그래서 통역이 안 되니까 세종이 난파한 애가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빨리 열심히 배우라고 중국말 역관들한테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했잖아요. 명나라의 유학생 안 받아줬어요. 조선 애들. 그러다 보니까 최부가 여기 떠내려갔는데 명나라가 너 어디 사람이냐?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쭉 돌려서 수도인 베이징 들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려보낸 거야. 그래서 성종 때 최부라는 사람이 뭐 쓴 거? 기행문을 쓴 거예요. 기행문. 그게 최부의 표해록입니다. 바다를 표류한 기록이다 해서 표해록이라는 걸 쓴 거야.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 나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긴 했지.
예, 몇 명은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최고의 표현력이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니을의 해동, 제국기는 누가 쓴 거야? 제가 이거 하면서, 자,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뭐라고 부르죠? 통신사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통신사가 처음에 나온 건 고려, 우왕 때 왜구가 너무 많이 오니까 누가? 정몽주를 일본에 보냈는데 통신사라는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조선에 들어와선 태종 때 통신사가 가려고 했는데 성공에 실패해 가다 아파서 돌아왔다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간 게 세종 때, 조선은 세종 때라고 했잖아. 세종 때 누구? 신숙주가 갔다 왔죠. 근데 신숙주가 갔다 와서 언제 문종, 단종, 세조 때까지 잘 살다가 정년 퇴직해서 성종 초에 쓴 게 뭐야? 이거야. 그래서 뭐 있습니까? 네, 해동, 제국기.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해서 다 풍속이 들어있다라고 한 거야. 그럼 여러분, 표해라고 하고 해동제국기하고 어느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연도는 해설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해설지 드릴 거거든요.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해설지 밑에서 만들어놨어요? 확인 안 했어요. 네. 있으면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네. 없어도 뽑아서 다 주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연도는 그때 확인하면 돼. 어느 게 먼저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해동제국기가 먼저예요. 이거는 성종 1년, 2년 이때 쓴 거예요. 왜? 아, 늙었다니까. 파파 할아버지라니까. 세종 때부터 살아서 성종 때까지 지금 왕을 몇 명 모신 거예요. 그렇지? 늙음하게 정년퇴직하고 쓴 거고요. 최보는 한참 있다가 성종 때지만 한참 있다가 썼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담원연기는 누가 쓴 거예요? 홍대용이죠. 홍대용. 홍대용. 그 다음에 열하일기는 박지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순서 어떻게 정할 거야? 고민했지? 고민하는 거 봤어. 막 계속 이렇게 막 두드리더라고. 짜증내면서.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홍대용하고 박지원은 친구다라고 했죠. 친구였어. 박재가는 박지원의 제자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박지원이 진짜 어디 가고 싶은데 청나라에 가고 싶은데 홍대용은 여러 번 갔다 온데 박지원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심지어는 제자인 박재가가 먼저 갔다 온단 말이야. 그래서 박지원이 뭐해? 아주 늙음하게 육촌 형이 갈 때 형 나 좀 데려가 했더니 가방 못지 사행비서라고 해서 가방 들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가장 늙은 가방 못지였다라고 말했잖아요. 아, 가방 못지라는 단어 모르는구나. 예, 가방 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형아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거 예, 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쓴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야? 담원연기 홍대용이 먼저고 이건 영조 때예요. 그다음 박지원은 정조 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한 15년 차이 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정답은 몇 번? 4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문제가 쉽진 않았죠? 제가 분명 이걸 풀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드렸으면 여러분은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 점수를 보고 그리고 아 이게 내 점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문제들입니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요번 주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점수가 리얼한 여러분의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10분간 딱 쉬었다가 15분간 쉬었다가 아니 저 시계가 틀리구나. 좀 느리구나. 저 시계로 5분에 시험지 딱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을 각자 몇 분 재면 돼? 10분. 10분도 안 걸릴 거야. 한 8분? 예, 그 사이에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